네, 안녕하세요. 거성컴퓨터학원 조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KPC 자격센터에서 주관하는 CAT 2급, CAD 실무능력 평가 2급 2025년 5월 10일 출제된 기출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해당하는 그 5월 10일 출제된 문제 파일은 KPC 자격 홈페이지에서 자료실에 기출 샘플 문제 항목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굉장히 많은 시험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이 종목 전체의 목록 단추를 클릭해서 CAD 실무 능력 평가를 선택하시고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025년 5월 10일 기출문제 답안 항목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제공되는 공개 답안 압축 파일을 클릭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 다운로드 받은 압축을 풀기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압축을 푼 폴더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1교시와 2교시 두 개의 폴더가 있는데 저는 1교시 문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폴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체 문제의 모범 답안 그리고 문제 파일, PDF로 되어 있는 문제 파일이 1, 2가 있는데 1번이 메인 문제고 2번은 배치 작업에서 필요한 문제 파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프론트, 라이트, 탑 이 부분은 뭐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모범 답안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PDF 파일을 열어서 이제 작업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시험을 볼 때 그 CAD가 버전에 따라서 고사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고사장에 따라 이제 CAD의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은 본인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고사장의 CAD 버전을 확인하고 시험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다 같지만 CAD가 익숙한 분들은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있어서 메뉴나 어떤 그 기능에 약간의 차이가 시험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서 시험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캐드 한글 2014 버전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좀 오래되긴 했는데 정식으로 구매한 버전이기 때문에 따로 또 새로 구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네, 그렇습니다. 자, 문제를 열고 CAD를 실행하신 다음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죠. 제 다른 영상에서도 매번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장을 하셔야 되고 저장 단축키는 컨트롤 플러스 S. 두 번째가 도면층 설정.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들입니다. 세 번째가 문자 설정. 네 번째가 치수 설정. 그리고 다섯 번째가 CAD 객체 스냅 설정. 그리고 CAD 환경 설정. 이 작업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저장은 컨트롤 S를 눌러도 되고 저장 단추를 누르셔서 편하신 대로 저 같은 경우는 2025, 0510, 01이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폴더에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층 설정 LA 엔터 한영키 확인하시고 자, 기본적으로 0이라는 도면층이 하나가 존재를 합니다.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7개의 도면층을 생성을 하셔야겠죠. 외형선, 숨은선, 중심선, 가상선,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치수, 문자, 뷰포트 7개의 도면층을 생성을 하신 다음에 이제 색상과 선 종류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외형선의 선 종류는 색상의 흰색을 클릭하신 다음에 초록색,
그리고 숨은 선은 노란색, 중심선은 흰색으로 놔두시고 가상선은 선홍색, 치수는 빨간색, 그리고 뷰포트는 하늘색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 종류는 숨은 선의 컨티뉴스를 클릭을 하셔서 로드 불러오겠다. 센터, 컨트롤 키를 누르고 히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팬텀 확인. 그럼 이렇게 선 종류 선택창에 센터, 히든, 팬텀 세 종류의 선 종류가 로드가 될 건데, 숨은 선이니까 히든 확인, 중심선의 컨티뉴스를 클릭해서 센터 확인, 가상선의 컨티뉴스를 클릭하셔서 팬텀 확인. 그리고 7개의 도면층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면층이 외형선이기 때문에 외형선을 선택을 하고 현재로 설정 체크하신 다음에 닫아주시면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홈 패널에 도면층 그룹의 외형선이 선택이 되어 있고 이 목록 단추를 클릭을 하셨을 때 여러분이 만든 7개의 도면층이 이렇게 보여지면 제대로 작업을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자 설정 ST 엔터, 한영키 확인하시고 ST 엔터. 문자 스타일은 굴림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아래쪽에 있죠. 굴림, 적용, 닫기. 그리고 치수 설정 D 엔터를 해서 치수 스타일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라네. 수정. 수정. 그래서 기호 및 화살표 탭에 중심 표식 없음, 문자 탭에 문자 색상을 노란색, 그리고 맞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문제 도면에 보면 이렇게 축척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축척 값을 2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축척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2라고 해주는데, 만약에 문제가 3분의 1이라면 3, 4분의 1이라면 4 이런 식으로 문제의 축척에 따라서 이 축척 값은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확인, 닫기. 자, 그리고 객체 스냅 설정은 이건 정해져 있지 않은데 OS 엔터를 하신 다음에 제도 설정 대화 상자의 객체 스냅에서 중간점을 꼭 끄고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간점을 켜면은 좀 더 편리한 작업이 가능하지만 함정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간점을 끄고 끝 중심 4분 교차 연장, 물론 다른 객체 스냅 포인트를 켜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5개만 켜놓고 상황에 따라 이제 추가를 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 자, 그리고 CAD 환경 설정은 옵션, OP 엔터를 하시면 이렇게 옵션 대화 상자가 뜨는데 굉장히 다양한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설정하는 방법은 제가 다른 유튜브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열기 및 저장에 이 자동 저장이 체크가 되어 있고 5분 간격으로 저장, 자동 저장이 되어 있어야, 그리고 5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이 한번 저장을 해 놓으면은 따로 저장을 하지 않더라도 5분 단위로 이제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겼을 때 5분 동안의 작업만 하시면 되니까 꼭 확인하고 실제 시험 볼 때도 작업을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작업이 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도면 제도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정면도의 이 형상을 봤더니 126이고 그 다음에 우측면도도 이렇게 126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100인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그 문제들을 그릴 때와는 다르게 전체 외곽을 잡긴 잡는데 일단은 이 삼각형을 먼저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으로 일단 126짜리 선을 그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라인으로 중간점이 안 뜰 겁니다. 이 중간점에서 선을 100자리를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바로가기 메뉴의 객체 스냅 포인트 중에서 중간점 M 엔터를 하셔도 됩니다. 단축키가 M인데 미들, 이 중간점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갖다 대면 꺼져 있는 객체 스냅도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을. 그래서 중간점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극좌표를 띄워서 100 엔터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면 빠져나가서 다시 라인으로 끝점, 끝점, 끝점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이 정면도와 우측면도의 사이의 간격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한 100 정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100. 그리고 이 변의 길이도 126이고 이 변의 길이도 126이고 평면도를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X자. 투상을 좀 해보면은 이건 사실 피라미드 형상인데 3D를 이제 안 배우신 분들은 좀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피라미드 중심점을 찍고 126의 반절은 63이겠죠. 63 그리고 높이는 100 이런 형상입니다. 이 형상이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삼각형인데 이걸 우측에서 보았을 때의 모양도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서 본 형상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모양입니다. 평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동일하기 때문에 새로 그리셔도 되겠지만 그대로 카피 명령, 복사 명령을 통해서 이 끝점을 찍어서 그대로 이렇게 갖다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위쪽의 사각형 전체 아웃라인 외곽을 그릴 때는 126에 126이겠죠. 삼각법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적당히 선 하나를 그린 다음에 그냥 선으로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렉탱글 사각형을 그리셔도 됩니다. 렉탱글 사각형으로 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C 사각형 그리는 명령 첫 번째 구석점을 찍고 치수 D 엔터를 하거나 그래서 길이는 얼마냐 126 폭은 얼마냐 126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내가 원점을 찍은 그 처음 시작점을 기준으로 우상, 우하, 좌상, 좌하 네 군데 중에 어느 쪽으로 사각형을 그릴 거냐 당연히 뭐 이쪽이겠죠.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질 거고 자 45도 선도 그려야 되니까 라인으로 선 하나를 이렇게 교차되게 그려서 각도 45도짜리 선을 그리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아웃라인 작업이 끝납니다. 외곽선 그리는 작업이. 그리고 사각형을 그렸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객체로 되어 있죠. 오프셋을 하거나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해 명령 엑스플로드로 이 사각형을 분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곽을 잡아 놓고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부분부터 그릴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면도에는 치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문제들과는 다르게. 그래서 정면도를 먼저 그릴 수는 없고 보니까 우측면도를 먼저 그릴 수가 있겠네요. 평면도를 그릴 수도 있지만 평면도도 치수가 3개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4개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더 치수가 많고 더 그리기가 쉽기 때문에 우측면도에 그릴 수 있는 부분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정면도에 그릴 수 있는 부분 그린 다음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지름 52 원 그리기 명령을 통해서 이 끝점을 찍어서 52짜리 원을 그리고 트림으로 정리. 여기 중심선 작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도 그리셔야 됩니다. 저라면 반지름 6짜리 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왜 6이냐? 적당히 그냥 값을 주는 겁니다. 임의의 값을. 그래서 라인으로 4분점, 4분점, 끝점 4분점, 원을 지우고 이 선 두 개는
도면층에서 중심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띄워주는 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그렸습니다. 참고로 포인트를 딸 때 투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투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투상이 다 돼서 그린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투상을 해서 그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그릴 수가 있겠죠. 원칙은 투상으로 이제 포인트를 따서 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반지름 52짜리 원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정면도에서는 그대로 가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 정면도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우측면도의 이 부분이자 그리고 우측면도와 정면도의 이 두 개의 이 부분이 평면도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 이 원리에 의해서 이제 그려지는 건데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여기 45도선이 있다고 이제 있으니까 45도를 거쳐서 이렇게 한번 3D로 잠깐 간단하게 모양을 보여드리면 반지름이 52잖아요. 예. 59네요. 네. 피라미드에서 이 원통을 뺐을 때 이런 형상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우측면도로 봤을 때 바로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그리고 우측면도의 이 부분이 정면도의 이 부분이자 평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타원은 바로 이 원이 이렇게 사선으로 잘린 단면 부분이 이렇게 타원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상을 해서 치수가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의 포인트를 다른 그려져 있는 부분에서 포인트를 따서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이런 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이 원 부분을 그렸기 때문에 자 라인으로 여기에서 선이 이렇게 가고 여기 59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프셋으로 59만큼 띄운 다음에 라인으로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살짝 부족하네요. 연장을 해서 정리하고 정리하시면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자 그 다음에 평면에서는 여기서 이제 선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바로 이 부분까지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까지 당연히 이제 여기서 가는 포인트가 이 선이 될 거고 여기서 가는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수는 없지만 아까 이제 형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피라미드 형상이기 때문에 이 X자의 사선은 이 끝점과 끝점, 이 끝점과 끝점으로 연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라인으로 이렇게 사선을 두 개를 일단 그려줍니다. 정확히 여기 만나는 지점이죠. 그쵸? 자, 트림으로 정리하고 아예 그냥 이 원을 가지고 타원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문제에서 타원을 그릴 때 뷰포트로 해서 이제 원을 완성시키고 이렇게 그리는 법을 안내를 드렸죠. 안전합니다. 안전하긴 한데
좀 선을 많이 그려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이 부분이 타원의 중심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끝점이 타원의 끝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선을 두 개만, 즉 X라인으로 수직으로 중심점 4분점, 다시 수평으로 중심 4분. 그래서 중심, 교차점, 그리고 여기 이 사선과 이 원에서 나가는 선 두 개, 교차점에서 선 두 개, 이렇게 그려주시면 바로 이 지점이 타원의 중심점이고, 예, 끝점이고, 거리값이 돼서 타원을 그리시면 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그려보는 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타원 그리는 명령 EL 중심 C를 선택을 하고, 이 부분 여기 이렇게 중심점이 교차되니까 당연히 이 타원의 중심점도 이 지점이 되겠죠. 클릭, 끝점, 클릭, 거리값, 클릭하시면 이렇게 미리 그려놓은 이 부분과도 정확히 맞아 떨어지면서 타원이 그려집니다. 3개씩 안 그려도 되겠죠. 예. 자, 타원이 그려졌으니까 정리를 하신 다음에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단순하게 이 부분이 그려지겠죠. 바로 매치 프로. 그리고 가상선, 그 다음에 중심선이니까 수정의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선을 끊어주신 다음에 이 선은 가상선으로 바꾸신 다음에 트림으로 절하면 그냥 지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원 반지름 6자리 원을 그린 다음에 도면층은 외형선으로 바꾸고 다시 타원을 그렸으니까 라인으로 이 4분점에서 선 하나, 이 4분점에서 선 하나, 그래서 원을 지우고 매치 프로브로 중심선을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까지 좀 더 이렇게 나오는 부분까지 잘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측면도를 그리다가 이제 이 부분을 그렸기 때문에 관련된 이 부분과 이 부분까지 같이 그렸습니다. 59라는 치수가 있기 때문에 그릴 수가 있어서. 그리고 여기도 지금 숨은선이군요. 될 수 있으면은 그때그때 다 선 종류를 지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과 이 선은 도면층을 숨은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 원을 그림으로 해서 정면도와 평면도의 부분까지도 다 작업이 되겠죠. 자, 우측면도 37, 28, 26. 오프셋으로 26만큼 위로 올리고, 그리고 이 위에서 내려오는 선은 X라인으로 수평으로 선을 하나 그리신 다음에 오프셋으로 37, 28만큼 내립니다. 이 선은 지우고 트림으로 선택해서 정리하고, 지금 이 부분을 그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라인으로 이 선을 그린 다음에 여기 26만큼 올라가는 이 선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 28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금 또 투상을 좀 해보면은,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평면도에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이 부분이 정면도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이 부분이 우측면도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삼각법의 원리에 의해서 투상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 45도 선이 있어서 이렇게 따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내려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여기 부분에 이제 선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부분,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좀 더 이렇게 잘 보이게. 이렇게. 그럼 지금 이 선인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선이 바로 이 선이 됩니다. 이 선. 이 선. 그래서 29라고 돼 있으니까 오프셋으로 29.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오는 선이 바로 이 선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려졌죠.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집중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일단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그래서 숨은 선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자, 이 부분은 그려졌으니까 이 부분에서 가는 선 두 개는 그렸고, 그렇다면 여기 부분을 그려야겠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어디냐? 이 선은 여기에 치수가 없으니까 바로 여기에서 올라가야겠죠. 이 부분에서.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서로 동일한 부분이라고 안내를 드렸으니까, 그러면 라인으로 이렇게 선을 그린 다음에 올라가면 바로 이 선이 됩니다. 이 선. 트림으로 정리. 자, 그리고 이제 위에서는 여기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 하나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선, 이 선이 그려지고, 갑자기 네, 정리를 좀 해나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 선은 어떻게 그리냐? 지금 이 선을 그렸기 때문에 여기서 39만큼 오프셋으로 이제 띄워서 이 사각형을 완성을 해야겠죠. 자, 오프셋으로 39.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하고, 이 선과 이 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려오는 선이 바로 이 선이 되겠죠. 이렇게 포인트를 딸 때는 틀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을 선택해서 정리하고, 정리하시면 이렇게 선이 좀 많아지니까 복잡하죠. 이 선도 아래쪽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그렸기 때문에 이 선은 그냥 그릴 수가 있는 부분. 자, 일단 숨은 선으로 이 부분과 이 부분과, 그리고 자, 지금 그렸던 선들에 좀 적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포인트,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이 선을 그렸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라인으로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린 다음에, 자, 이 선을 그렸다면은 그러면 트림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이 선은 바로 그릴 수가 있죠. 별다른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선을 그린 다음에 또 정리.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여기에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하고, 정리해 주시면 또 이 부분. 여기 선이 지금 가상선도 있고 숨은선도 있고 숨은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점에서 끊기로 정리를 해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CAD 시험이, 이 CAT급 시험이 어려운 시험은 아니지만 실수를 많이 하면은 결과가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정확한 포인트를 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그려진 부분들에 대한 선 종류, 선 정리,
이런 것을 절대로 허투루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수문선 적용하고 적용하고 적용하고, 아, 여기 안 했구나. 네. 자, 그리고 가상선도 해야 되니까 와, 할 게 많네. 이런 경우는 글쎄요, 그냥 새로 그려서 적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선 하나 그냥 그려도 되겠네요.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그리는 선이 하나 있네요. 그러면 그리다 보니까 뭐 평면도가 거의 다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 이 부분 이제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따야 되고 이렇게 이 선을 따야 되는데 동일한 선상이네요. 여기에서 다른데 뭐 딸 수 있는 데도 없고 투상을 해봐도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따는 거죠. 이 선상이죠. 그래서 정리하고 정리하시면 이제 수문선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네, 여기도 이제 중간에 선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동일한 선상이잖아, 이렇게. 아이고, 여기가 아니구나. 지금 어디 말하는 거냐. 여기에서 따야겠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거의 다 작업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중심선 하나 그려줘야겠네요. 라인으로 6자리 선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씩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명령은 랜슨 명령을 사용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len 랜슨 옵션 중에 중분 D 띄우는 값은 저는 한 -2 정도로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띄우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 클릭 여기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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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이렇게 문제 도면대로 표현이 되겠죠. 어디 볼까? 네, 정면도 그리고 우측면도 선이 굉장히 네, 그렇습니다. 자, 치수를 넣어서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도면층에서 치수를 선택을 하고 선형 39 치수를 뽑을 때는 문제 도면과 비슷하게 비슷한 위치에 뽑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멀리 너무 가까이 띄우지 않게 보기 좋게 100 126 126 여기 치수 뽑으실 때 여기를 찍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끝점을 찍어서 이렇게 뽑으셔야 됩니다. 126 그리고 26 28 그리고 37 네. 반지름 52 네. 중심까지 이어지도록 문자와 맞춤의 문자와 살표 모두 업데이트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중심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뭐 다 된 것 같습니다. 모범 답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제공되는 폴더 안에는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을 드래그 컨트롤 C 여러분이 작업한 파일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모범 답안은
색깔을 저는 이제 선홍색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도면층은 이제 그 치수를 좀 꺼주는 게 좀 더 확인하기가 좋아서 그래서 무브로 이렇게 동일한 점에다 갖다 대서 작업한 결과가 제대로 잘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면도 잘 됐고 정면도 잘 됐고 그리고 우측면도 네, 네 정확히 잘 일치하네요. 네. 자 여기까지 2025년 5월 10일 출제된 CAD 실무능력 평가 2급 기출문제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